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 예. 오쪽에 보니까 지구 및 정원에서 지금 직원이 3명이 모자라는 걸로 나오네요. 요번 인사 이동에 1명은 더 보충이 됐습니다. 명? 예, 그래서 현재까지 2명이 결혼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원이 모자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네.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요? 지금 저희 지도직렬은 다 100% 있고요. 100% 있고요. 지금 모자라는 것이 공업직렬하고 네. 농림운영직렬을 1명씩 해서 2명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전문직인데 뭐 특별한 이렇게 결혼으로 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근데 왜 채용을 안 하죠 그럼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지속. 아니 근데 정원은 있는데 그 인원이 필요 없어도 되는 자리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그럼요? 이거? 전체적으로 전체 예, 평택시 결혼 그 예. TO에서 정원 TO에서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항상 이렇게 모자랐었어요? 계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채용을 안 한 건가요? 보충이 안 된 건가요? 예, 그런 퇴임하면은 그 자리가 또 비어지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운 지가 얼마나 이렇게 오래됐어요? 이 자리가 빈 지가? 사실상 공업직렬은 2명이 부족됐었는데요. 예. 요번에 1명을 저희 보충을 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보충을 안 해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충을 안 해도 되는 자리인지 이 인원을 끌고 그냥 가도 되는 건지. 지금 이 공업직렬이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가 농기계 팀의 그 농기계 임대 운영하는 그 부서의 결혼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어요. 계셨던 분들이. 예. 그래서 그런 자리가 지금 빈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저 직원들은 신규 직원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같은 직렬에서 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인사부서에서는 뭐래요? 언제 뭐 보충을 해주겠대요? 하여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인원을 수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충하겠다는. 아니 이것도 정기적으로 뭐 저 시험을 봐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공채로 봐서 공채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운전직이 자리가 이거 운전직 자리예요? 네. 그럼 무기계약직 자리네? 아니 그래도 운전직이 무기계약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식 직원이죠. 그럼 여기 지금 3명 중에서 그럼 뭐 직렬 뭐예요? 지금 3명이 빈 건데 뭐뭐 빈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줘봐요. 농림운영하고요. 예, 농림 이건 무슨 직이에요? 그 옛날에 이제 기능직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직명을 얘기를 해. 현재 농림운영. 농림 운영 예, 그거하고 운전직. 그다음에 운전직 예, 그렇게 두 자리가 현재 빈 겁니다. 2명만 빈 거라 그 얘기. 1명 들어오셨고 네, 한 명은 저희 기계운영주사는 이번 인사에 저희가 반영이 됐고요. 네,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운전직이라는 거 뭐야? 저기 우리 저 교류센터에 있는 그 차 운전하실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전만 전문으로 하셔야 될 분? 네. 그럼 지금 이분이 없어서 그 차는 누가 운전해요 그러면? 저기 기사 한 분이 이제 차를 교대로 이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직원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자리입니까? 그럼 이 운전직이?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 저 농림 운영직은요? 요거는 기능직인데 아까 옛날로 말하면 기능직이라고 하시는 건데 기능직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 농림운영에서 직렬을 바꿔갖고 농업 이 직렬이 그 옛날에 기능직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직렬을 지금 다 바꿔주고 있어서 정식 구급 공무원으로 신규 이게 농업직으로 바뀝니다. 농업직으로 이제 네네. 구급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여기는 뽑을 때 뭘로 뽑아요? 농업직으로 뽑습니까 그럼요? 앞으로 하게 되면 농업직으로 뽑아야 돼요. 농업직으로 뽑는다 네네. 그러면 농림운영이라는 자리가 예. 이제 없어요. 일반 행정 자리 그 자리가 없어지고 예, 직렬이 바뀝니다. 직렬이 바뀐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상담소장님이 11분이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상담소장님은 상담소장으로 나가시면 몇 년 만에 인사교체가 되시죠, 여기는? 전에는 저희가 상당히 장기간 재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와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장기간이라는 게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에는 한 5년 이상, 예. 5년 이상 됐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올해 근무했던 분들을
저희께로 이제 본소하고 근무했던 분들하고 순환 교체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그 나름대로 나름대로 내부 규정이나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냐면 직원의 그 경력 구조가 네. 이게 이제 행정직렬이나 일반 농업직렬보다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어느 한 시기에는 많이 들어오고 어느 한 시기에는 좀 조금 들어오고 이런 그 모순점이 좀 예,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그 경력자가 많은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럴 때 이제 순환 보직하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제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60년생 전후로 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퇴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경력이 좀 짧고 그 인사 폭이 좀 요새는 넓어졌기 때문에 그 단기간 내에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불편한 진실을 그냥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뭐 진급을 포기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원해서 나갑니까? 이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처음에 이제 보직을 받아서 예.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11명 중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여기 입사하신 지 몇 년 되신 분들이 여기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보직을 받아서 나가신 분들은 보통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좀 넘으신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40대 이후 되시고요. 40대.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가장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한 60년생, 61년생. 상담소장으로 나셔가지고 최장기를 근무하신 분이 몇 년 근무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요? 11명들 중에 11명 중에서 이제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예. 이제 안 들어오시는 분 빼고는 여기 본인 희망 안 하면 안 들여보내줘요?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이제 그 보직을 할 때는 이제 본인의 희망도 저희가 예, 일정 부분 물어봅니다. 되겠죠. 예. 반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예. 이제 파악을 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번에 인사하기 전까지는 5년 이상 됐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는데 이제 그 5년 이상 되지 않은 된 분들은 요새 이제 본소로 인사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본소로 들어오신 분이 아마 그분이 상담소 나간 지 5년 조금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본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다수가 5년 미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나가면은 네. 이제 순환 배치를 한다. 예. 그 내역서 좀 이번 주 안으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도장님들 거기 근무 경력하고 연수하고 몇 년 11명 중에서 몇 년 근무하셨는지 그걸 좀 만들어서 보내주시죠. 그리고 9쪽 좀 봐주십시오. 9쪽. 지금 그 사회치의 육성이 이제 4개에서 855명에서 한 7천여만 이상이 서 있는데 이 사회치가 지금 중고등학교에도 이거 구성이 되어 있죠. 주가 이제 중고등학교로 중고등학생들이죠. 예, 구성되어 있고요. 영농사회치회로는 평택에 한 개가 한 개예요. 평택시 전체로. 영로에서 예. 지금 이게 사회치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런 예, 뜻이죠. 지금은 전에는 이제 영농사회치 마을 단위나 이런 분들이 많았었고요. 지금은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치가 학교 사회치 위주로 지금 변환이 지금 됐습니다. 여기서 사계라는 게 그 사계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여기서 사회치 육성 사계라는 게. 이게 이제 구분이요. 예. 그 영농사회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 사회치가 있고 사회치 지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치 지도교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이게 다 합쳐서 사계. 사계고 그 인원이 855명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요 관리하는데 1년에 한 7천여 만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죄송합니다만 제 딸도 중학교 때 여기 사회치에 들어갔어요. 네네. 지금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얘기를 했는데 너 사회치가 뭔 줄 알고 들어갔냐 그랬더니 정원가꾸기 한다는 거예요. 정원가꾸기. 정원가꾸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원가꾸기를 배우려고 여기 들어갔다 이거예요. 야 너 그거 아닌데. 우리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사회치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그 트렌드가 바뀐 건지 제가 보기엔 특별히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옛날에 영농사회치 학교 다니지 않는 사회치 생활했을 때는 농가의 뭐 소득 증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역점을 뒀었고요. 네. 지금 이제 학교 사회치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사회치 학생들이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이제 동아리 형태, 이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민속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사회치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이제 학교 사회치회가 그 이제 우리 전통 평택 민요, 저 풍물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학교 사회치회원들이 그 우리 그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아주 좋은 학교에 그 사회치회원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예술고등학교 가는 게 좋은 학교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동아리 형태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뭐 우리 선배 동료님들께서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기 아직도 여기 보니까는 미매입 토지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미매입 토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절차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예. 그 수용 재결에 대한 공문이 어제 그저께 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나마 이거 돼야 그래도 임대서 이제 뭐 업체 선정하고 뭐 발주하고 뭐 아, 이제 그거는 저희 생태공원 공사하는 거하고 큰 지장을 별개예요. 크게 아주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업체도 다 뭐 저 조달 정통에서 발주하고 다 끝난 상황입니까? 그러면 뭐 토목 업체도 선정돼서 지금 아, 예. 하는 거예요? 작년도 12월 달에 12월 달에. 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내년도 3월 기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까지만요. 토목 공사만 전체적인 공정을. 전체적인 공정을요?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요. 토목하고 조경하고가 이제 주 공사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예, 가능합니다. 그럼 1년 안에 그걸 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그 설계도에 대한 검토라든지 네.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한 걸로 보면 그 공사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좀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로컬푸드가 이제 거기였다고 짓는다고 그랬다고 외국적 그때 짓는다고 해서 그거 로컬푸드는 이 농업 생태공원 내에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그럼 별개로 취급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또? 그 전체적인 면적 속에는 들어가고요. 네. 생태공원 우리 사업비 속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저희가 다음 연도에 봄나들이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농업 로컬푸드하고 농민회관하고 그 짓는 자리는 제외하고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인 사업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해놓고서 옆에 또 건물 짓고 이러면 또 다 훼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1년 안에 지금 내부적으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들께서 뭐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일단은 설계상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반영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기 15쪽에 보시면 슈퍼닉쌀 뭐 생산단지 육성은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더 늘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죠? 지금 뭐 슈퍼닉쌀 생산단지 조성 4,200헥타르 이거는 기준으로 돼 있는 거 아니지 이걸 또 늘리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조금 지난해 대비 늘었습니다. 그러게 올해 이제 예. 올해를 얼마를 그런 면적을 늘리시겠다는 거냐고요, 올해는. 지금 예산을 잡은 게 4,200헥타입니다. 그걸 늘리겠다고요? 아닙니다. 그 토탈 면적이 지난해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오늘 지금 와서 이제 올해 할 일을 이제 업무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기존에 있는 거 말고 그러면 올해 얼마만큼 더 단지를 늘리실 거냐 그 얘기예요. 지난해 대비 55헥타 늘었습니다. 55헥타 늘었다. 예. 농협하고는 협의가 돼서 이제 그 정도는 농협에서 사계 농협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협의가 돼서
55헥타 늘어난 겁니까,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 4번에 걸쳐서 농협과 행정과 저희들이 같이 협의회를 합니다. 네네. 분기별로 하는데 거기에서 올해 사업을 지난해 4,145헥타에서 올해 4,200헥타로 잡았습니다. 지금 17일까지 신청 중에 있고요. 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때 그 농가들은 여기 슈퍼모닝 단지에 들어오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판매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걸 원하고 들어오시는 있습니다. 걸 원하시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협에 네. 창고나 쌓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저장고에서 예. 기본적으로 자기 양이 물량이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캐파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예, 당연히 해주고 그래서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폭 늘리기는 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거기서 지금 양쪽 4개는 RPC에서 저장 분량을 늘려서 공정을 늘리기 전까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늘린다 치더라도 사전에 농협부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요, 그것도요. 예. 지금 이제 물론 우리 의회에서나 농민들께서는 우리 교류센터에다가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좀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한데 사실 농업기술교류센터에다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마케팅까지 해라고 요구하는 거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요. 그죠? 이거 농업기술교류센터에서는 영농지도라든지 기술지도 같은 거에 주 정점으로 해야 되는 거지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가서 팔아라. 이거는 좀 무슨 기술센터 직원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마케팅 영업을 전문으로 한 직원들도 아니신데 실제로 기술 지도도 하지만은 대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팔기가 어렵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소규모는 네. 농가들로 하여금 자기 농산물을 팔아 먹을 수 있도록 예. 우리 이제 기술지원과에서도 개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예. 또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사실 이 유통 전문가들도 상황에 따라서 손해도 보고 손실도 보고 그래서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교류센터에다가 판매까지 니네가 책임져라.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소수장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게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농업기술교류센터의 업무에 치중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역량이 좀 부족한, 현실적 역량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그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양한 생각을 의원들 다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내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갖다가 해라고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괴리감이 있죠. 그래도 함께 동참을 하고 예, 물론 이제 기술센터 역량 범위 내에서는 해주시는 게 바뀌었지만은 그 이상은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십니다.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 역량 바뀐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또 방법을 찾고 모색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저희 농업용소 기준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용소로 적합한 수질은 왜 ppm이라고 수치 기준이 있죠? 용어가 있죠. 그럼 농업용수의 우리 기준은 몇 ppm입니까? 농업용수가. ppm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ppm 단위 쓰고 있는 거 맞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용수로 적합할, 허용할 수 있는 그 수치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불편한 질문을 드린 건가? 예, 아시는 데까지. 예, 제가 정확한 기준은 지금 이제 파악을 제가 지금 못했고요. 예. 우리 이제 평택
아산호 수질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본 게 있어서 예. 그거는 제가 봤겠는데 적정한 pH가 얼마인지는 이거 제가 지금 잘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뭐 농수산부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께서 그 뭐 어느 정도까지라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이렇게 뭐 학술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지금 저 보통 아산호 같은데 수질을 기준으로 할 때 COD 기준으로 제가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아니 근데 아산호가 아니라 쉽게 예. 해서 뭐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몇 ppm 이상이 돼야 공업용수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평택시에서 뭐 수도작작물 우리가 논농사를 많이 지니까 벼를 재배하는데 그 수질 이 어느 정도면은 까지가 가능하냐라는 어떤 나름대로 뭐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오염된 물을 갖다가 우리 영농에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준이 몇 ppm이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좀 알았습니다. 다음에 네. 뭐 나름 우리 평택 우리 기술센터에서 뭐 정해지 않은 거라면 이게 과연 학설상으로도 이게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학계에서 말하는 뭐 어떤 그 얼마까지는 가능한다든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준은 이제 지하수 수질 검사 관련된 이 이제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항목을 보면 이제 수소 이온 용도라든지 질산성 질소라든지 뭐 이런 중금속 쪽 이런 쪽은 저희가 이제 기준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뭐 아산호에 대한 뭐 수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 데이터는 안 갖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검사하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준들은 제가 여기 이제 중금속하고 주로 이제 중금속 쪽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아산만물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평택고물을 한번 테스트 해보셨나요? 해보신 거 저희가 그런 쪽의 기준은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세요? 예, 그쪽은 안 합니다. 그쪽은 안 하죠. 그쪽은 오히려 이제 다른 부서에서 환경부나 이런 쪽하고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질 검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 농사를 하게 되면 그 양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물의 성분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그런 쪽만 이런 쪽만 하시지. 네네. 지금 이 수도작작물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다. 예, 수도작은 이제 주로 이제 아산호라든지 이런 데 외부에서 이제 공급되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은 저희가 아직 지금 이제 그 미지를 그 결정하는 게 뭡니까? 저 토양, 기후, 물 이렇게 세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 수질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서에서 우리 그 평택 아산 그 호의 각 지점마다 그 오염도를 측정해서 그 수치화해 놓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따르면은 이제 1급수, 2급수, 3급수 이래 보는데 대개 이제 2급수에서 3급수 사이가 농업용수로 적당한 거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적합하고요. 지금 우리 평택고 물이 2급수, 3급수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통계를 보면은 그게 이제 지점마다 측정하는 장소가 있고 그 측정한 수치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데 현재 이제 그 물이 그 수로를 통해서 돌아가지고 논에까지 들어갈 경우에는 또 산소나 이런 게 더 공급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다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제가 연구를 그래요. 좀 과장님 하고 자료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다 보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시고서 우리 나름 우리 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그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수질에 대해서 뭐 아시면서 뭐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 평택시의 기준을 좀 이제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물론 슈퍼모닝 쌀이 우리 전체 지금 벼농가의 37%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럼 나머지 65%는 그 쌀도 우리 평택시 농민들이 생산한 쌀입니다. 그죠? 제가 먼저 밴드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럼 아까 이제 모 선배 의원님께서
각 기업체 방문하실 때 슈퍼모닝 쌀을 좀 많이 활용을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슈퍼모닝 쌀이 아닌 우리 평택 농민이 생산한 쌀을 싸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물론 슈퍼모닝 쌀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슈퍼모닝 쌀이 우리 평택시의 쌀 가격을 끌고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슈퍼모닝 쌀만 팔고 나머지 65% 쌀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든 쌀은 어디다 어떻게 팔으란 얘기입니까 이거? 네? 이거 쌀은 어디다 갖다 팔으란 얘기예요. 그 슈퍼모닝 쌀 아닌 일반 우리 평택 시민들이 농민들이 진 나머지 쌀은 먹으면은 비애양심 있는 시민인가요? 꼭 슈퍼모닝 쌀만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좀 협조를 구하고 이러는데 그 지난 그 2월 초에 도에서 그 종자 보급 그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그 담당 그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 동고리뜰하고 오성뜰에는 네. 종자 그 체종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수원에 있는 그 종자 보급소가 그 부지를 쭉 평택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은 그 면적이 네. 안정적인 그 종자 생산에 투여를 하면은 그래도 많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지금 뭐 평택시의 슈퍼 그 모닝 그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대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항상 염두에 좀 두시고 정책을 좀 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화훼 농가 중에서요. 아까 개별적으로 보니까는 뭐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으신 것 같나요? 그죠? 지금 화훼 농가가 몇 농가나 되실 정도는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예. 몇 농가 정도? 71농가에 예. 면적으로 따지면 31.3헥타입니다. 지금 대개 71농가도 저쪽 그 청북 쪽에 많이 밀집되어 계시죠? 화훼 농가가. 청북, 진이 또 진위에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제 기억에나마 장미 품종들을 많이 생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장미에서 좀 벗어나 다른 걸로 좀 바뀌셨나요, 요새는? 장미는 청북에 지금 예, 많이 지금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요. 나머지는 여기 71농가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장미가 맞죠? 장미 절하류가 13 농가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분화류라고 해서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예, 알고 하는 있습니다. 농가. 예, 예. 이게 이제 48농가. 예.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이제 한 10농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이제 장미 쪽에 장미 쪽의 농가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옛날에는 줄었어요. 많았었는데요. 예. 지금은 한 13농가 정도. 열세 농가밖에 안 예. 돼요. 그러면 72농가 정도 되면은 죄송합니다만 이제 전체 그 포지션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71농가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분들은 지금 생산되는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경매 시장에 출하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화류가 우리 평택에서 주로 생산됐던 게 팔레노시스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비듬이 이제 재배가 됐었는데 그것은 주로 전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이 나갔었어요. 예, 수출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하류보다 수출이 될 때는 그래도 이제 소득 면에서는 더 높았었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팔레노시스라든지 그 신비듬 수입을 안 해갑니다. 예. 일단 수출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 선물 문화 주로 이제 예. 분화류로는 선물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특히 분화류 하시는 분들이 좀 타격이 직접 큽니다. 타격을 받는. 예. 장미류는 뭐 전에 소득으로 기준했을 땐 떨어지진 않았어요. 떨어지진 않아요. 예, 절하류 쪽은. 장미도 지금 품종 개량이 많이 돼가지고 로열티 지금 나가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되게 국내들 종들 심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요즘은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장미 품종들도 국내 육성 품종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그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로열티를 주고 그 재배하는 외국 품종들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님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그 농업기술센터 해보니까
미비한 점이 뭐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센터에서 전체적인 네. 우리 작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하더라. 느낀 점이 없어요? 이제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이제 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양만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유통이라든지 재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최종환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새로운 소득 장목에 대한 그 이제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또 많은 이야기를 또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농업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가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해서 뭐 장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소득 향상 방안 이런 쪽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전년도에 보완해가지고 올해 중점 사업이 뭐예요? 뭐 맨날 똑같은 내용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중점 사업이 무엇이? 우선 먼저 이제 그 평택은 이제 쌀이기 때문에요. 네. 이 쌀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목의 이제 선택, 개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12페이지에 농촌문화 체험관리 이렇게 했는데 13페이지하고 농업생태공원 했는데 그 우리나라 그 농업생태공원 뭐 테마공원 여기 벤치마킹 좀 가보셨어요? 거의 전국에 있는 그 잘 된다고 운영되는 그 생태공원들은요, 저희가 다는 못 가봤지만 운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는 데는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천시 그 농업 테마공원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거기는 좀 잘 된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다른 시 그 농업 저 생태공원하고 차별화가 뭐가 있어야지 똑같은 거 해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도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요. 저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커야만이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그 생태공원을 찾는데 어디를 돌아봐도 그 시설을 줘놓고 나서 최소 5년 사이에는 어딜 가봐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도 안 크고 저 황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껴서 처음에 개발을 하고 나면 그 생태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옆에 안성 그 팜랜드도 있고 안성에는 또 포도박물관 뭐 또 인삼 저기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준이 높은데 우리가 평택시가 이제 지금 외국인이 10만 명이 넘는 이제 국제도시로 가는데 그거에 걸맞는 이게 농업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 저희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할 때 느낀 게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그 시설만 줘놓고 그에 따른 그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이 거의 잘 되는 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생태공원하고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는 데가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쪽이 그나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도 잘 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생태공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이제 그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환경 조건은 떨어지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 과장님 뭐냐면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저 밑에 집은 풍차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상징이 되듯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돼요. 옆 동네도 소나무 심어놓고 우리도 소나무 심어놓고 똑같이 그런 거보다도
뭐가 상징 그 브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거를 뭘 구상을 하셔야지 그냥 똑같이 소나무 심을고 둥근 소나무 심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토피어리 나무 비싸죠. 응?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항 모양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되잖아요. 곰이 되는 것도 있고 새가 되는 것도 있고 예? 기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게 크면서 모형이 이렇게 변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특색 있게 만들어 주셔야 다른 옆 동네 인근 시에서도 와보고 싶지. 이거 인근 시하고 아산시하고 안성시하고 화성시하고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이 이천 여기 다 우리가 미처 보완을 못한 게 옆 동네 다 있으면은 여기 누가 가겠어요. 돈만 3,400억 들여서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 하고 우리가 제가 아까 화장실도 우리 저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10,000명이 넘고 옆에 동포에 9,000명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6만 1,000명이 되고 가족까지 하면 10만이 넘어가는데 12만 이렇게 되는데 거의 국제도시에 맞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모든 게 이게 생뚱맞이 이게 건물 틀리고 이 체험 문화 틀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따로 한국의 농촌 문화를 실감할 수 있는 해우소 같은 거 거기하고 이게 한옥하고 이게 뭔가 농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게 맞아야지 엄버러스 나면 안 된다고요. 생뚱맞게 그렇잖아요. 한국의 농촌 문화라는데 현대식으로 지어놨어. 한옥 화장실을 지면은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 이런 거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구상을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은 나중에 와서 허물고 다시 하려면 엄청난 돈 들어요. 그때 처음에 할 때 애당초 계획을 이렇게 잘 세우셔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색이 맞아야지. 그걸 꼭 해주시고 제가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는 저기 하겠습니다. 이 배 있잖아요. 수출 포장에 우리 예산이 그 과수조합에서 적합하게 올라왔어요? 올해 연도 예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또 모자라가지고 긴급하게 또 추경 예산 올라가고 그러지 않게 과수조합에 말이에요. 거기서 정확하게 똑바로 좀 예산 측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좀 더 되면 2천만 원을 더 하든지 최근 3년치 비교해가지고 이게 수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좀 하시고 지금 꽃가루 그거 저기 하는 거 아직까지도 중국 거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꽃가루는 지금 이제 국내 생산용으로는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꽃가루를 생산하는 꽃가루 생산단지가 농립 그 중앙부서에서 일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국내산으로 해서 꽃가루를 전량적으로 전체적으로 농가들에게 보급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중국이라는 그 시장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수분수를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저희는 이제 농가가 자체적인 수분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에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지원해줘야지 이게 쉽겠어요. 근데 이제 그 꽃가루를 인공수분하는 이유는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없는 그 신고라는 품종이 약 90% 이상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꽃가루가 있는 품종을 넣으면 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너무 이제 본인만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넣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신고 품종에 맞는 꽃가루 품종을 이제 지속적으로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에 너무 의존하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 생기면 단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네? 그 대안 방법이 바로 이제 수분수를 넣는 방법. 그러니까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선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마냥
저기 하면 안 될 것 이제 같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과수조합에서요. 작년도에 이제 신고가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그 이제 우리 이 추석 같은 게 음력 추수를 쓰기 때문에 빠른 애가 있고 늦은 애가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로 명절 때 출하하기 위해서 그 이제 시기에 맞지 않는 뭐 지혜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신고 수분수도 되지만 그 시기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배들이 저 진흥청에서 개발된 그런 신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수조합에서 작년서부터 접수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과수조합 자체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최대 중점 사업이 뭐예요? 예?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쌀과 관련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새로운 작목 쪽에 이제 그런 쪽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쪽에 새로운 작목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수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해결 못하는 이제 그런 품목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둬서. 그리고 농민들이 그 어렵게 재배해서 로컬 푸드센터에다가 예? 거기다가 저기 그걸 거기다 납품을 했는데. 저기 했잖아요. 위탁 판매시로 갖다 줬을 때 돈을 2달이 넘었는데도 돈을 그 농민들한테 지급 안 되고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그 농민들이 그 고소고발한대요. 법적 그게 며칠로 돼 있어요. 20일, 예? 15일인가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돼 있죠. 계약상에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2달이 됐는데 돈 지급 안 한다니까 고소고발한다 그러지 농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같이 농업정책 아니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농업정책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직접적인 것은 이제 재배기술 파트하고 뭐 이런 아니,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 거기서도 농업정책과에서도 뭐냐면 여기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쪽 농민들도 그렇고 같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여기서도 좀 관리 좀 하시고 같이.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가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의원님. 예. 이 21페이지에 보면 기술지원과에 보면 강선호 경영 역량 강화 가지고 지금 사업 규모가 680농가를 올해는 잡았네요. 2020년도까지 800농가. 예산은 지금 3억 6,500, 국도 12 포함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강선홍을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소농을 강하게 키우자는 게 강선홍의 취지라고 본의원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680농가 중에서 올해 지금 이거 저기 교육 대상을 지금 저기 잡았습니까? 확정이 됐어요? 예, 교육위는 잡혀 있습니다. 네, 선정은 됐는데 혹시 이분들이 매일 오시는 분인지 새롭게 680 농가 중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작년에 안 들어왔던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왜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요. 반복적인 농가만 계속 들어오고 소외된 농가는 계속 소외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평택 농업에 대해서 거의 전담을 하는 건데 두 군데가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한번 데이터를 다 갖다가 한번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받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거지 자격이 안 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가시는 분들한테만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행정에서는 굉장히 질적으로 높일 것인가 양적으로 높일 것인가 둘 중에 고민해야 되는 건데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켰고 계속 그분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양적으로 좀 확산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랬으면은 계속 오시는 분들이 아닌 새로운 분들도 와서
좀 어떤 신진 기술을 배운다든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680농가를 한번 데이터를 작년 것도 신청해가지고 교육시킨 게 있을 거야. 몇 농가가 됐던. 한번 그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계획이 40농가인데요. 네. 저 신규로 하는 농가가 이제 40농가고요. 네. 그 목표 속에 이제 매년 저희가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 일정 부분 신규 농가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80농가 중에서 640농가는 반복적으로 또 들어오시는 분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네요. 반대급부로 본다면. 한번 선정되면 그분들이 이제 소득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목표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작년에 배운 분들이 와서 소득이 좋았고 그러니까 올해도 또 어떤 열정 욕구가 커지니까 이런 현상을 하는데 그러면 한 3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분은 좀 쉬게 하시고 신규 농가 발굴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면 어떤 돌아갈 수 있는 윤회적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소농 신규 농가를 40명을 선정해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본 교육하고 심화 후속 교육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그네들이 자기가 농업하는 데 있어서 저기 역량이 강화돼가지고서는 소득을 높일 수 있게 일단은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좀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그 강소농들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저기 하고 있습니다. 왜 행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행정을 펴셔야지 어떤 부분적으로 쏠리는 행정을 피면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꼭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보편적 행정이라는 거는 뭐 계속의 서비스를 해주면 되겠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인력도 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 2, 3년 정도 했던 분들은 좀 빼주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그 로테이션을 좀 돌아가는 저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 마케팅이 지금 뭐 보니까 의원님들도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판로까지 여는 것도 좀 연구를 해달라는 거고 또 무리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저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거버넌스 구축도 기본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은 농사 짓는 분들하고 도시의 저기하고는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시면은 예를 들어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시다면 동에서는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면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이라고 해도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을 100가지를 다 생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생산자가 되지만 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농업인도 또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제 생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받아야 하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 센터들이 생기지만 로컬 푸드 센터가 지금 크게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경영의 구조를 보면은 도매와 소매 판매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소매 정도지 도매 정도 수준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로컬 푸드나 뭐 여러 몇 군데가 있지만 찾아오는 소매 하시는 분들한테만 했는데도 근근히 또 유지는 해나가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랬을 때는 가장 많이 우리 저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도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큰 음식점 같은 데다가 넣어줄 수 있는 거는 넣어줘야 되는데 음식점 자체에서도 이런 데를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걸 저녁에 쭉 해가지고 불러주면 보통 자기네 거래하는 분들은 100% 다 그걸 완벽하게 갖다 주는데 여기는 빠지는 물품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도매 쪽으로도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통 경영을 지금은 기술 보급을 잘해 농사를 잘 지는 것도 좋고 지원도 잘해주는 것인데 지원 쪽에 하나가
유통구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상품이 좋은 가격으로 팔렸을 때 결국은 보급도 원활하게 하고 또 기술 지원도 계속 일어나가지고 메리트가 생겨야지만 또 농민들도 또 더 많은 열정을 갖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같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거버먼스 말씀하셨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관련된 부서가 이제 축산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올서부터는 저희가 벌써 이제 최소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까지는 올해 벌써 2번 만났어요. 올해 전 직원까지는 아니고 계장들하고 과장급 선에서 올해 이제 2월 안 지나갔는데 벌써 이제 한 2번 정도 만날 걸로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뭐 이제 우리 센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센터에서 할 부분도 있고 또 농업정책과라든지 축산과 다른 부서에서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협의 체제를 구축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로 가면은 아까 동료 의원도 잠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50명의 예산이 보니까 지금 115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농업정책과가 23명의 예산을 보니까 436억이에요. 이게 같이 한 어떤 톱니바퀴로 가장 물려 돌아갔을 때 가장 좋은데 지금 보면은 아까 연계회의를 거버먼스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정책과하고는 좀 기본적으로 따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지금 산업환경일을 지금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막 연속회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나마 몇 번 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아직도 상당 부분 모자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항상 그 의회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질타를 받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저희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지금 기구를 보면은 1센터 3과 10팀 그래가지고 11상담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3과 10팀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 하겠는데 상담소 같은 부분은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데를 보면은 송탄 북부 3당소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북부 상담소 송탄 상담소가 있는 데서 해주려면은 전부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동에 지금 북부 상담소가 있죠. 송탄 상담소가 있잖아요. 지금 중앙동에서는 농업 상담 해줄 이유가 전체 인구 비례해서 3%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갈평 없어졌죠. 번성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부 상담소가 중앙동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 상담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이제 저희들끼리 저희들의 앞으로의 2000년 앞으로 지속 발전한 농업기술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전에 해왔던 기능, 앞으로 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지금 뭐 전문가를 통해서 먼저 토의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의견을 모자라는 생각을 갖고요. 작년서부터 이런 토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이고 새롭게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은 토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평택이나 저희 상담소가 평택이나 송탄 쪽은 옛날에 이제 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비중이 상당히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 비중이 적더라도 농업 분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걸랑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전에 도시였던 지역들은 방향을 좀 바꿔서 지금 토의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오면은 기구들도 그 변화에 적정하게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평택에는 지금 어느 동에 지금 저기 이 상담소가 나가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운동장 내에 운동장 내. 네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토의한 사항으로 보면 이제 송탄 같은 경우에는 송탄은 이제 전체적인 동물이 한 곳에서 이제 커버를 하는데 농업으로 따지면 농업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해야 될 농업과 연관된 우리 도시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고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아니죠. 뭐 이런 지금 쪽에도 북부 삼당소를 한 예로 보고 한번 보자고요, 과장님. 진위는 존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탄도 존치가 필요하고 고덕도 지금 국제화 도시로 가지만 일부분에 그걸 빼놓고 나서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근데 송탄 삼당소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정말 있어야 된다면 이게 송탄동에 가서 현 위치가 있어야지 맞다고 봐집니다. 옛날에 그나마 갈평이 있고 번성이 있고 그랬을 때는 중앙동에 있으면서 송탄동에서 또 서정리 쪽으로 나왔던 분들이 상담하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도, 진 과장님도 거기 계셔봤으니까 알고 환경에 변화가 왔으면 우리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동적 대처가 없고 그냥 옛날에 해왔던 그대로 지금 가는 성향이 굉장히 짙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 제가 가끔 봐가지고 상담소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상담소장으로 다니 저는 얼굴을 못 볼 때가 되게 많아요. 거의 닫혀 있어. 그리고 상담소라는 것은 그분들이 상담을 하러 올 분들이 많이 오기 좋은 장소. 그리고 또 만약에 출장 상담을 한다 그러면 거리가 짧은, 단거리 짧은 이동성이 좋은 장소가 가장 적합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경제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나 다 타당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만약에 평택 상담소나 송탄 상담소가 만약에 지금의 옛날에 했던 방향에서 지금 변화가 왔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유통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가 와야지 지금 다른 데 상담소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담소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의 효율면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구 자체를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못하는 기구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향후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4급 서기관 체제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같은 건 5급 사무관 체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환경국이랑 국의 한 소관에 과로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예산은 숫자에 비해서 또 뭐 두세 배 차이 나는데도 숫자는 또 어떤 쪽이 2배 정도 많고, 뭔가 이렇게 편성적으로 보고 예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기술 지원을 해주고 기술 보급을 해주는데 예산의 보조금 자체가 또 따라가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평택은요. 그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좀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사업으로 추진하다가요. 이제 정책 사업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농업정책과로도 일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 농업을 본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가 한 군데로 몰려 있어 한 군데에서 협의가 되고 한 국이 돼야겠죠. 거기에 한 지붕 밑에 있어야지. 지금은 한 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세 가족도 아니에요. 두 지붕 지금 세 가족이에요. 이거는 업무상으로나 뭐 능률상으로나 효율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비능률적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올해만큼은
우리의 지금 편성 기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또 어떤 거를 시대가 바뀌면은 거기에 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있었으니까 가자. 그거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번 지금 센터장님이 지금 공석이니까 그렇지만 누가 어떤 분이 센터장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 그리고 만약에 상담소가 됐던, 우리가 지금 3과 10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0팀에서 하고 있는데 10팀에서 옛날에 했던 거를 관습적으로 그냥 이어가고 있지는 않나.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과감하게 정책에 관두고 다른 또 현대 지금 새로운 저기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에서 그리고 가야 될 방향에서의 좀 자가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논의를 저희가 하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 달부터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의를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분임을 좀 하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전부 다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조직이 지금 10담당이 있는데 과연 그 업무가 저희가 조직 편제를 한 게 벌써 한 4년, 한 5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판단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의 현실에 와서는 이제 변화가 왔걸랑요. 그러면 그 변화의 업무 분장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새로운 업무 쪽에 어떤 것을 우리가 또 도입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업무를 어떻게 안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은 지금 이제 벌써 한 2개월째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몇 번 더 토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컨트롤로 봤을 때는 네. 두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세 가족이 됐던 네 가족이 됐던 한 지붕에서 토니가 될 수 있는 기구가 돼야지만이 평택시 결국은 어떤 저기가 됐던 농업 쪽에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축수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이 일괄성 있고 어디서 하나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예산도 형평성 있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것 같고, 한쪽은 또 특별하게 갈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계획되지 않으면 평택의 행정이 농수산업을 지원해주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에서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번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부터 자가진단을 아까 2개월 전부터 하셨다 그러면 계속 해보고 장단점을 찾아주고, 향후 그러고 나서는 뭐 총무국이 됐던 뭐 본청하고의 큰 향후에 가서는 한 지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은 업무 보고 시 의원님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 농업인 양성은 물론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 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보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